네, 이 시간에는 스마트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백 씨에게 물어볼게요. 네.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누구랑 지내고 싶으세요? 뭐 아내랑 가장 많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많은 남자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아내랑 같이 지내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남편분이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는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표정이 벌써 좀 안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좋으신데. 지금? 저에게도 자유를. 그죠? 네. 오. 남편분들은 아내랑 같이 지내고 싶어 하시는데 아내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 같이 있는다라는 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나온 용어가 뭐죠? 삼식이요. 그죠? 네. 네, 뱉으셨군요. 네. 세 번. 제일 싫어하는 남편을 삼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단어가 유행하고 있어요. 남편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닌다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왜 아내랑 그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을까요? 왜 그런가요? 챙겨주기도 하고, 네. 편하고. 편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요.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은퇴하고 그게 나면. 가장 큰 문제예요. 은퇴하고 나서 많은 남성분들이 마땅히 할 일이 없으면 누구를 많이 따라다니냐면 아내를 많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아내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자유를 달라. 네. 그러면서 그걸 싫어한다라는 거죠. 와. 그러면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대표님은 노후에 누구랑 재미있게 지내고 싶으세요? 저는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이제 뭐 프리하게 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저의 시간을 가져야죠. 그렇죠. 제가 강의 중에 질문을 합니다. 여성분들에게. 누구랑 같이 재미있게 노후를 지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 친구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진짜 친구일까요? 말은 친구인데 실은 자녀들과 많이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걱정되고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들이 많이 자녀들한테 쫓아다녀요. 아까 명백 씨도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따라다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고요. 사실은 마땅히 할 일은 없는데 이제 옆에 있는 게 자녀니까 자녀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따라다니고 아내는 자녀를 따라다니고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바라볼까요? 자기 자식 바라볼까요? 자기 자식. 자기 자식을 또 바라보겠죠. 바라보고. 다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죠. 인생의 후반전 노후는 누가 주인공이다? 자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걸림돌이 되는 게 자녀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자녀에게 두 번째 탯줄을 자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두 번째 탯줄이 뭐죠? 첫 번째 탯줄은요. 태어나자마자 자르는 게 첫 번째 탯줄이잖아요. 네. 두 번째 탯줄은 늦어도 결혼 전에는 내 마음의 탯줄을 자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걱정이 돼서 탯줄을 통해서 호흡하고 영양분 공급받는데 걱정이 돼서 탯줄을 못 자른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못 나오겠죠. 네, 탯줄 썼고 그래서 아이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탯줄을 자릅니까? 당연히 탯줄을 자릅니까? 당연히. 당연히 자르죠. 근데 두 번째 탯줄은 그렇게 못 자르시더라고요.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까지 해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탯줄을 못 자르고요. 걱정이 돼서 매일매일 쫓아다닙니다. 명백 씨는 장인 장모님이 매일매일 집에 온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전 좋습니다. 아, 좋으시죠? 네, 이 방송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위험한 그런데 질문이죠. 네, 사실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반대로 갈까요? 우리 그 대표님이나 MC분은 매일매일 시댁에서 온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하죠. 네. 네, 사실은요. 따로 나와요. 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그래서 저는 반드시 탯줄을 자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탯줄의 효과가 얼마나 크냐면 대표님께 질문할게요. 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회사를 휴직을 하고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복직을 해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뭐 제가 데려다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돌보다가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졌어요. 아이고. 무릎이 까졌어요. 집에 와서 소독하고 밴드까지 붙여놨어요. 딸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애기 잘못 봤다고 구박을 하겠죠. 그죠? 네. 엄마는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래갖고 엄마한테 맡기겠어?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충분히. 나오죠. 그런데요, 탯줄을 자른 집. 탯줄을 잘랐어요. 결혼 전에. 그러면서 이제 탯줄을 잘랐으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필요한 것만 조금씩 도와줄 정도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소독하고 밴드 붙여놨어요. 저녁에 집에 온 딸이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까처럼 이야기할까요? 그죠? 엄마, 애들이 놀다 보면 다 넘어지고 그래. 나도 어렸을 때 많이 넘어졌잖아. 이러면서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탯줄을 잘랐느냐 자르지 않았느냐에 대한 효과성인 거예요. 왜 탯줄을 못 자르고 계속 가지고 가냐면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다라고 하면 탯줄을 당연히 자르죠. 그런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탯줄을 자른다라고 했을 때 이 탯줄을 잘랐으면 아무것도 안 해줘야 된다? 아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배고프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울죠. 우리 MC분 아기 맡겨놨다고 하는데 울죠. 네. 울 때 젖 먹이면 잘 먹죠. 네. 근데 애가 배고파서 달라고를 안 하는데 엄마가 시간을 보고서 왜 오늘은 젖 달라고 안 하지? 억지로 먹여요. 먹을까요? 뱉을까요? 뱉어버리죠. 뱉어버리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번째 탯줄을 잘랐어도요. 자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운 부모가 되는데 그냥 내 생각에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귀찮아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두 번째 탯줄을 자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두 번째 탯줄 일찍 자르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칠삭동이는 자르던가요? 안 자르던가요? 탯줄? 잘라요. 칠삭동이도 탯줄 잘라요. 네. 네. 일찍 자르고 싶으면 언제든지 일찍 잘라도 돼요. 그런데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에 잘랐으면 좋겠다라고 권하고 싶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늦어도 결혼 전에 잘라서 결혼시켜서 스스로의 생활을 하게 만들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에 있어서는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달라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집중력이 생기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목표 세워보셨죠? 네. 목표 잘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요. 작심삼일. 초반에만 좀 달리고 그죠? 달성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목표라는 걸 처음 세워왔을 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동그랗게 그렸어요. 네. 오. 6시 기상, 7시까지 세면 및 운동, 8시까지 아침, 네. 12시까지 공부, 1시까지 점심, 6시까지 공부, 7시까지 저녁, 9시까지 공부, 취침. 하루라도 지켰을까요? 저건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죠? 대부분 목표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표가 왜 안 이루어지냐면요. 너무 나의 현실에 맞지 않는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요. 너무 추상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하게 세워야 돼요. 구체적이고요.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현실성, 마감 기간, 글로 쓸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랑 목표를 한번 세워볼까요? 지금부터 건강 유지해야겠다. 어떤 것부터 하시겠어요? 운동. 운동. 운동.
운동은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추상적. 이거 추상적이네요. 그쵸. 어떤 운동? 걷기? 걷기. 얼마나? 만보? 만보. 예, 그쵸. 제 목표량이 하루에 만보 걷기예요. 그래서 저는 만보기를 차고 다녀요. 지금 5,800보. 집에 들어갈 때까지 만보가 안 되면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만보를 채우고 집에를 들어가요. 정말 구체적이네요. 네. 이거야말로. 그리고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걷는 게 좋다고 했을 때요. 하루에 목표를 5만 보 걷겠다. 가능할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강의는 언제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걷기라고 하면 하루에 얼마씩 걸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 얼마나 필요하세요? 아까 많이? 아니요.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요. 200만 원이 준비되었는지 먼저 체크해 봐야죠. 2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150만 원밖에 지금 준비가 안 됐다. 생활비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50을 벌어야죠. 그렇죠. 50을 벌던가 아니면 생활비를 다시 편성을 해서 150이 되게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 잘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어떤 일 하시겠어요? 노후에. 쉬운 일, 쉬운 일. 편한 일. 자유로운 그렇죠. 일. 네. 자유로운 일. 그렇죠. 사실은 목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아, 이것도 네. 추상적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어떤 일. 내가 가장 재미있게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는 거. 이게 바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노후에도 강의를 계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많은 것들을 전달하고도 싶고 그걸 또 제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남들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와. 네. 그래서 박사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아, 자랑을 또 하시네요. 이렇게. 네, 제 자랑이기도 한데 강의 시간에. 멋지네요. 왜 그러냐면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제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운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한 목표를 세운다라는 거 이게 노후 준비에 있어서 필수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강사들이 계속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씩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하나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세부적으로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면 멋진 노후가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